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육아하는 영수쌤 제니입니다. 오늘 Unit 14 형용사 부사 부분 수업 들어갈 거고 A part 형용사, B part 부사 부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먼저 A part 형용사 부분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형용사라는 거는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그 명사를 설명해 준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형용사는 명사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품사 중에서 명사는 모든 것의 이름을 명사라 그러는 거고 그 이름을 앞이나 뒤에서 꾸며주거나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형용사인데 그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할 때는 수식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보호 역할을 할 때는 서술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표로 정리되어 있어서 옆에 잠깐 보고 들어갈게요. 여기 보면 수식한다 라고 해서 수식용법이 있고 서술한다 해서 서술용법이 있는데 수식이라는 말은 명사나 대명사를 앞에서 직접 수식해 준다 라고 해서 꾸며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거. 그래서 왼쪽에 일단 문장을 하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녀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이다를 일단 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녀는 1번, 이다 2번,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3번으로 봅시다. 다음 그녀는 이라고 했으니까 주어가 she로 오고요. 그 다음 이다라고 했으면 비동사 써야 되죠. she가 3인칭 단수니까 is라는 비동사를 써요. 그러면 she is 하면은 그녀는 이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유명한 피아니스트라고 해서 피아니스트는 pianist 해가지고 직업이죠. 그럼 앞에다가 정관사, 부정관사 를 꼭 붙여라 했었고요. 그럼 she is 다음에 피아니스트는 피아니스트인데 유명한이라고 해서 famous가 피아니스트를 꾸며요. 이렇게 피아니스트가 명사고 그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수식한다 라고 해서 수식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she is a famous pianist 이렇게 하면은 그녀는 이다 유명한 피아니스트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is는 이형식 동사거든요. 뒤에 피아니스트가 보호로 쓰이는 이형식 문장입니다. 여기서 있던 famous는 누구를 꾸민다? 피아니스트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다. 그래서 형용사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수식하는 역할이 있고 하나는 밑에처럼 서술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거는 오른쪽에 테이블 표에 한 번 더 다시 볼게요. 방금 수식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 서술용법이 있는데 동사에 뭐로 쓰이냐면 보어로 쓰여요. 보어로 쓰여가지고 이 보어라는 말은 보충 설명해주는 단어라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준다 라고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서술용법은 뭘 꾸미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어의 기능을 한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영적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장 그녀는 아름답다 되어 있어요. 그녀는 1번. 자, 아름답다라는 말은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에다가 이다라는 동사, 비동사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럼 아름다운과 이다가 합쳐서 아름답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녀는 1번이고 이다가 2번이고 아름다운이 3번으로 들어올게요. 그럼 그녀는 이러고 있으니까 she 나오는 거죠. she. 그 다음에 이다 is. 그 다음에 아름다운이라는 beautiful이라는 형용사를 써요. 자, 우리가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명사를 꾸미거나 하나는 보호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beautiful이 어디 꾸미는 명사가 따로 없죠? 그럼 얘는 꾸미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주어, 그러니까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주격 보호라고 그래요. 주격 보호, 주어 역할을 하는 주어 역할을 하는 주어를 갖다가 보충 설명해 주는 거를 주격 보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격 보호가 올 때 우리가 비동사 이 형식으로 봐주는 거죠. 이때 beautiful 형용사가 보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식하는 게 아니라 무슨 역할? 서술 용법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그녀는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그녀는 1번. 그 다음에 필요하다 2번. 새로운 것 3번인데요. 자, 그녀는 이라고 했으면 she라고 주어로 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라고 했으면은 need라는 동사를 쓸 건데 우리가 she가 3인칭 단수니까 need에 s 붙여서 써요.
그러면 she needs. 그녀는 필요해. 그 다음에 것은 것인데 어떤 것이냐? 새로운 것 해가지고 어떤 것 할 때 우리가 something 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something 이걸 쓰고 뒤에서 이제 new가 꾸며주면 돼요. something new 이렇게 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시험 문제로 넣으면은 뭐는 안 된다? new something 이런 거는 안 된다.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something new 이렇게 써주셔서 뒤에서 형용사가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때 needs는 삼형식 동사죠. something이 목적어가 되는 거고 new는 뒤에서 이제 꾸며주는 수식의 역할을 한다. 형용사가. 자 그러면 이렇게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런 것들이 올 때는 뒤에서 꾸며주는 게 특징이거든요. 나중에 표에 적혀 있어서 그거는 정리할 때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 밑에 계속 갑시다. 그것은 비싼 차이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것은 1번, 이다 2번, 비싼 차 3번이에요. 그럼 그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it, 그 다음에 이다 라고 했으니까 is, 그 다음에 우리가 차는 셀 수 있어요. 그럼 한 개일 때는 a car 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비싼이라는 말을 쓸 거란 말이에요. 비싼은 영어로 expensive 라고 하죠. expensive는 그러면 발음이 이,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가 아니라 on이라는 부정관사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it is an expensive car 이렇게 써줘서 이때 expensive가 형용사가 뒤에 있는 car, 명사를 꾸민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바로 뭐다?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형용사가 라고 해서 여기는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그것은 비싼 차야 라는 말을 만들 때는 it is an expensive car 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 is 이형식 동사죠. 뒤에 car이 보러 오는 이형식 구조입니다. 다음, 제이크는 이상한 것을 보았다. 해볼게요. 제이크는 1번, 보았다 2번, 이상한 것 3번이겠죠. 그러면 주어가 제이크니까 그대로 Jake라고 쓰고요. 그 다음 보았다라는 말은 보다의 C의 과거형 saw 좋습니다. Jake saw 이렇게 하면은 제이크는 보았다 라고 했고 것은 것인데 이상한 것 해가지고 우리가 something이라는 또 단어를 써요. something 하면 어떤 것 했다는 건데 이상한 해가지고 strange가 뒤에서 이렇게 something을 꾸미는 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something strange 이라고 써야 되고 strange something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something strange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Jake saw something strange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saw는 삼형식 동사거든요. something이 목적어가 되는 거고 strange는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의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장이네요. 그녀는 파란색 셔츠가 마음에 든다. 볼게요. 그녀는 1번, 마음에 든다 2번, 파란색 셔츠가 3번이에요. 그럼 그녀는 이라고 했으니까 she라고 씁니다. 그다음 마음에 든다 라는 말은 좋아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like 라는 동사를 쓸 건데 she가 3인칭 단수니까 like에 s를 붙이죠. she likes 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셔츠라고 했는데 우리가 shirt는 셀 수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부정관사 를 붙여야 돼요. 하나를 나타내는 그 다음 파란색이라는 건 파란색의 해가지고 blue라는 형용사를 쓸 거거든요. blue 그 다음에 shirt 이렇게 되면 되겠죠. She likes a blue shirt 이렇게 쓰시면 그녀는 좋아해 파란 셔츠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말은 이제 그녀가 마음에 들어한다 파란 셔츠를 이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고요. 이때 likes는 삼형식 동사죠. 뒤에 shirt가 목적어로 오는 거고 요 blue가 누구를 꾸민다? shirt를 꾸미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 수식 역할을 한다 라고 봐주면 되겠죠. 다음 그 퍼즐은 어렵다 볼게요. 그 퍼즐은 1번. 자, 어렵다라는 말은 어려운이라는 형용사하고 이다라는 비동사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다 두 번째, 어려운 세 번째 이렇게 볼게요. 그럼 그 퍼즐은 이렇기 때문에 the puzzle이 되겠죠. the puzzle 좋아하고요. 그 다음 이다라고 했으니까 is라는 비동사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남은 게 어려운이라는 형용사 difficult가 오거든요. difficult. 그러면 the puzzle is difficult 이렇게 써요. 그러면 그 퍼즐은 이다 어려운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is가 이형식이거든요. 형용사가 와서
보어 역할을 합니다. 보어. 이 difficult는 누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퍼즐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퍼즐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서술, 보충 설명해 주는 보어 역할을 할 때는 우리가 서술 역할을 한다고 해서 서술이라고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누구를 보충 설명해 주냐?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기 때문에 주격 보어라고 쓰는 거예요. 퍼즐을 보충 설명해 주는 difficult라는 형용사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장 전체는 이 형식이 되는 거고요. 다음, 그 케이크는 맛있어 보인다 라는 문장을 볼게요. 그 케이크는 1번, 보인다 2번, 맛있어가 3번이죠. 그 케이크는 여기 있으니까 the cake 라고 쓰고요. 그럼 보인다 라고 했으니까 looks, 여기 s를 붙였어요. 케이크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the cake looks, 그 다음에 맛있는 이라는 형용사 delicious를 씁니다. The cake looks delicious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때 looks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형식 감각동사라고 이렇게 그냥 외워요. 이 형식 감각동사. 이때는 감각이라는 말은 이 형식으로 쓰이는 거고 그 이 형식은 뒤에 보어가 따라 붙거든요. 근데 이제 delicious가 보어로 오는 거죠. 그럼 얘는 누구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케이크. 케이크이 맛있다라는 걸 보충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서술이라는 용법을 가지고 있고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 해서 주격 보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그는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그는 1번, 만들었다 2번, 나를 3번, 화나게 4번이에요. 그럼 그는 이라고 했으니까 he. 만들었다 라는 말은 우리가 make 라는 동사 있죠. 그 아이의 과거형 made를 쓰는 거죠. he made.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고형식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 형식을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made다, 만들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식으로 쓰이는 게 동사이기 때문에 그 동사의 형식을 맞춰서 써주셔야 뒤에 무슨 품사를 쓸지가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한국말 그대로 따라 쓰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형식에 맞춰서 쓰는 게 영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장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보세요. 그는 만들었다. 누구를? 나를 해서 여기는 목적어 자리거든요. 목적어 와야 되면은 우리가 나를이라는 목적격을 써야 돼서 me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I라든지 my라든지 이런 게 못 오는 이유가 그건 거죠.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격만 올 수 있어서 me를 씁니다. He made me. 그래서 그가 만들었다 나를.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개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나개라고 하면 이거는 부사로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부사예요? 아니잖아요. angrily 안 쓰잖아요. 얘는 뭐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왜 형용사를 갖다 붙였어요? 형용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보어거든요. 보어. 보형식은 뭐로 이어진 문장이냐면 목적어랑 보어가 오는 거예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오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는 부사를 쓸 수가 없죠. 부사는 문장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쓰면은 이 문장은 3형식이 돼버립니다. 5형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형식에 맞춰줘야 되는 언어가 바로 영어기 때문에 그 영어 형식에 맞춰서 쓰려면은 angry라는 보어, 형용사를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는 만들었다 나를 화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영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는 만들었다 나를 화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그는 나를 화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화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영어 문장하고 한국어 문장은 다르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그는 만들었다 해서 he made me angry 라고 해가지고 이때 이제 angry가 누구랑 이제 관련돼 있냐? 여기 있는 목적어랑 관련돼 있거든요. 5형식은 사실은 주어랑 동사가 2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는 만들었다가 주어 동사. 내가 화나다 이것도 주어 동사. 근데 여기 이제 비동사가 생략이 됐다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 2개 관계가 이렇게 되고 얘 2개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게 5형식의 특징이거든요. 그가 만들었는데 누가 뭐하게? 내가 화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angry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 해서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고 서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정리가 끝났고 아까 전에 표에 조금 남아있는 설명이 있어서 그거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형용사는 보통 수식하는 말 앞에 온다라고 해서 명사 앞에 보통 형용사를 씁니다. 하지만 thing, one, body, something, anything, nothing, someone, anyone, no one, somebody, anybody, nobody 이렇게 끝나는 대명사는
뒤에서 이제 형용사가 뒤에서 명사를 수식한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something new인데 new something 안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서술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술용법으로만 쓰인다는 거는 보호 역할만 하고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니란 뜻이거든요. 그런 게 뭐 있다? afraid. afraid는 뜻이 두려운이라는 형용사죠. 그다음 alive. alive는 살아있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죠. 그 다음에 asleep. asleep은 잠이 든 이라는 뜻의 형용사고 awake. awake는 깨어있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인데 얘들은 뒤에 명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가 보호 역할을 하는 역할만 한다. 그래서 그걸 꾸미는 역할을 하지 않고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B 파트에서 만날게요. 바이바이.